사업시험 준비 당시에 저의 일과, 순공, 그리고 시간관리법, 순공 시간은 VJ 특공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하루에 시간 정도. 공부는 유정 또는 노력, 수험기간 멘탈 관리에 관한 질문, 공부 스타일이나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법, 글 빨리 읽는 법. 만약에 사고가 안 돼서 법조인에 못 가게 되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셨을 것 같냐?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1만 Q&A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는 학교 세미나실이나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둘 다 그다지 환경이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1만 Q&A 기념으로 특별히 학교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예약해봤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낱 평범한 인간일 뿐인 저를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예상하기는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공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Q&A를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 관련된 질문들 따로, 그 밖에 저에 관한 질문들 따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 사법시험 준비 당시에 저의 일과, 순공, 그리고 시간관리법 이런 것들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하루 일과 궁금합니다. 40대는 제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단 1초라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하에 정말 인생이 공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딱히 휴식을 해야 되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눈 뜨면 잠들 때까지 공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폰을 해버리거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주로 싸이월드나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면서 몇 시간씩 허비해버리기도 했고 초반에는 친구도 만났어요. 그런데 막판에 한 사시 1차 직전부터 2차 내내 정도까지는 정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순공 시간은 VJ 특공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제가 워낙 간절했고 사람이 휴식을 취해야지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고 멘탈도 건강하게 유지되는구나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적당히 휴식도 취하고 건강도 챙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오고 핸드폰을 보고 잡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 지원님은 집중력을 다시 유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이건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럴 때마다 사실 특별한 요소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시험을 간절히 붙고 싶은지를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스스로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다면 차라리 조금씩 너무 늘어지지 않는 선에서 휴식을 취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할 때랑 연수원이랑 통대 준비할 때랑 통대 다니면서 일주일에 공부를 얼마나 오래 밑도 있게 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 공부 그 자체였고요. 연수원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평소에 시간 되면 복습하고 또 시험 기간에 한 1, 2주 정도 빡세게 몰아쳐서 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그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순공 시간도 따로 체크하지 않았어요. 통대 입시 준비할 때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도 제가 첫째 하원하고 둘째 수시로 수유하고 또 밤에도 저희 둘째가 정말 지독하게 안 잤거든요. 순공 시간을 굳이 따지자면 한 6시간, 7시간? 인강 포함 그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워낙 짬짬이 공부를 했어서 순공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이때도 시간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중이든 심지어 수유할 때도 항상 단어를 외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육아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여지는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풀로 집중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악한 상황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통대 입학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일단은 유튜브 시작했는데 유튜브도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동기들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보내야 되고 스터디하고 수업도 꽤 많았기 때문에 수업 출석의 과제 이런 것만 해도 정신이 없어서 개인 공부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하루에 최대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저는 방학하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방학 때도 이렇게 유튜브 하고 또 그간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최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터디는 매일 2시간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도의 경우에는 사시 공부는 뇌 용량을 워낙 많이 잡아먹는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밀도 있게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언어 공부의 경우 단순 암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짬을 내서 그 짬을 활용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 과목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법이 일반적인 공부랑 크게 공부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제 공부 방법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듯이 뇌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어려운 내용의 공부와 단순 암기 공부를 분리해서 하는 전략이 여기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김현장 다니시면서 두 자녀 양육까지 하신 시간 관리나 일이나 육아에서의 효율, 꿀팁 알려주세요. 저는 시간은 항상 정말 아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해서인지 좀 몸에 밴 것 같아요. 일단은 잠을 충분히 자서 몸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테트리스 하듯이 집중해야 되는 일은 집중력이 좋을 때, 집중력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처리 같은 것들은 이동이나 아니면 좀 휴식할 때 하는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육아하면서 정말 사소한 업무 처리할 것들이 많잖아요. 어린이집 알림장이 읽는다든가 식재료 주문하기, 또 남편이랑 일정 조율하기 이런 것들은 제가 머리가 맑을 때 하기보다는 조금 지쳤을 때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공부할 거리는 언제 어디서든 짬이 나면 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사실 종이로 된 자료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요새는 폰으로 캡처해 놓을 수 있고 또 폰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워낙 많으니까 짬내서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또 김현장 다니시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웠냐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제가 육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고 도와주는 분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나 일에서의 꿀팁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공부 방법 참고해 주시고 일 꿀팁은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시간 분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공부 스타일이나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법 관련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7번 읽기 공부법처럼 엄청 여러 번 읽는 스타일인지 혹은 문제를 엄청 많이 푸시는 스타일인지. 기본적으로 저는 성격상 어떤 책을 보더라도 1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지 뭔가 빠짐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해한 내용을 까먹기 전에 시험 날까지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업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읽는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와 암기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실전 연습 차원에서 최소한으로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법은 세상 만사에 특히 시험에는 저는 운도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시험 결과가 어떻든 후회도 가장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공부 방법론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수험 기간 멘탈 관리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떨어질까 봐 너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쭈셨는데요. 이게 정말 누가 뭐래도 고시 생활이 힘든 이유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부분을 그다지 슬기롭게 잘 극복해낸 편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조언드릴 처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좋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되 자책하지 말고 설령 이거 안 돼도 인생 망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충실하게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제가 늘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가 정 힘들면 포기해도 돼, 그만둬도 돼 라는 말이었는데 부모님 또는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에게라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합격하면 좋으니 되는 데까지 후회 없도록 해보자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공부는 최대한 기복 없이 일정량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원님은 며칠 하다가 퍼질 때는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너무 많지만 40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질 때도 반드시 이번에 붙어야 되고 절대 떨어질 수 없어 라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본인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동기를 계속 상기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 빨리 읽는 법도 질문을 주셨어요. 박사적 읽어내려가고 소화해내려면 글을 속도감 있게 읽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다들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게 이런 속독의 기초 공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했었고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뒤늦게 이런 속독 스킬을 함양하려면 또 아무래도 많이 읽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사실 처음 공부할 때 민법책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익숙해지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공부는 재능, 유전 또는 노력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답하기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하루에 10시간씩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반면 B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A가 그렇게 끈기 있게 집중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유전이자 재능이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좀 억울하긴 하거든요. 집중력이나 성취욕, 끈기 같은 것들이 결국 재능인지 노력인지 애매한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재능 대 노력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통대 입시 과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통대는 둘째 낳자마자 국내 연수를 붙였으면서 그 기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3월 중순에 둘째를 출산했고 조리원에서 학원 강의를 등록하고 4월 달에 집에 오자마자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이 10월 말에 있었으니까 딱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셈이 되겠네요. 공부 방법 자체는 학원에서 추천해 주시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어요. 처음에는 기초 강의랑 영어 실력 위주의 강의를 들었고 마지막에 8, 9, 10월 3달은 통대 입시반을 수강했습니다. 스터디는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수업 끝나자마자 땡치기가 무섭게 첫째 하원하러 갔어야 됐기 때문에 별로 할 기회가 없었는데 막판에 어떤 수강생이 먼저 다가와줘서 한 8번, 5번에서 8번 정도 2대 기출문제 풀어본 게 전부고요. 또 그 밖에 나머지 그 당시 공부 방법은 제가 별도 영어 공부 방법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영어 공부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재수없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통대 입시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했고 그 이후로 통대를 실제 입학한 이후에 지금 4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워낙 하고 싶던 공부라서 퇴사까지 감행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마당에 아직은 즐겁고 재밌는 측면이 크고 크게 슬럼프를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슬럼프를 겪으신다면 이 부분도 결국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영어 공부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공부를 하는데 보이는 성과는 없고 쓸모도 없고 이러한 영어 공부로 인한 효용도 느끼기 쉽지 않다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공부를 하는 대로 스터디에서 실력이 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실력이 늘고 나중에 통역사로도 활동하게 되면 또 그때 더 좋은 통역사가 될 수 있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계속 있는 셈이잖아요. 이런 식의 성과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체감해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슬럼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대 입학한 후에 영어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여쭈셨는데 영어 공부 방법이 크게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영어 공부 방법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통대 가서 노트 테이킹 배웠으니까 노트 테이킹 적용한 정도 그리고 방학 때는 리스닝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초중고 과정을 맞춰 딱 입시 영어만 적당히 할 수 있는 흔한 K 대학생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회화, 정말로 쓰임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영어 공부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특정하게 본인이 더 발전시키고 싶고 잘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머티리얼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쓰임 있는 영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문자 T 모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은 갤럭시에서도 실시간 통역 모드가 지원되는 세상이잖아요. 외국 여행을 하거나 외국 친구를 사귀는 정도의 이유로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까지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할 필요를 크게 느끼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실용적인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에 맞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고3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다른 진로를 모색하셨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서 고르라고 했으면 인문대를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애초에 진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3 때는 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을 이미 다 아는 상태로 질문을 하신다면, 물론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사법고시, 연수원, 로펌 이 길이 최적의 루트,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숏컷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서울대 경영대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연수원에서도 너무 좋은 사람들, 남편 만나고, 또 그 이후에 로펌에서의 경험도 다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경험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도 제가 한 선택을 그대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면 어떤 진로가 있었을 것 같냐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통역은 여러모로 저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고요. 변호사도 물론 여러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보상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약사라는 직업도 잘 맞지 않을까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딱 셔터 내리고 집에 가는 게 너무 부러웠고요. 또 변호사일 때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약사는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아는 걸 기반으로 판단을 해서 약을 지어드리면 되니까 좀 편하지 않나? 라는 얕은 생각도 잠시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거는 더 얕은 생각인데, 로펌 처음 입사했을 때는 비서분들의 직무도 좀 부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멀티태스킹하고 단순 반복적인 거 탁탁탁 처리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학부 전공 서울대 경영대 선택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없는지, 성적 맞춰서 가신 건지 아니면 경영대를 희망하셨는지, 다른 과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었어요. 성적 맞춰서 간 거 맞고 부모님이 권유하는 대로 간 거고, 저도 그 당시에 저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도 성적 맞춰서 경영대에 갔을 수도 있고, 만약 더 많이 고민을 해볼 기회가 주어졌었더라면 저의 적성에 맞게 인문대나 통역학과 이런 거를 선택했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사법고시가 안 돼서 법조인의 길을 못 가게 되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셨을 것 같냐. 이것도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하라는 게 저희 부모님의 권고였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도 그닥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니까 내 인생에 이게 맞나 보다, 이걸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저도 동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한 거라서, 사시가 떨어졌거나 부모님이 권유를 안 했었더라면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 뭐를 했었을지 과거를 돌이켜보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제가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